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 세대 대비 알루미늄이 얼마나 많이 적용됐는지랑 120kg 이상 감량을 했대요. 그래서 그 감량한 부분도 찾아보고 이 거대한 알루미늄 덩어리들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멤버가 굉장히 거대한 알루미늄 통 엄청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금형 기술이 굉장히 높고 엄청 고압에서 캐스팅 방식으로 찍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작 단가도 굉장히 높고 제작 시간도 길고 비용도 비쌉니다. 그래서 현대가 하지 않던 행동인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이런 짓을 왜 했지라는 게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지가 않아요. 하체에서는 완전 독일차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알루미늄 멤버를 쓰는 것도 굉장히 높은데 이런 보강 파이프 자체도 이제 프로파일 파이프로 아예 뽑아내서 생산한 걸 보면 엄청 많은 노력과 비용과 돈을 썼다라는 게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G70 영상 찍으면서 알루미늄 하체가 진동 억제 능력이 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 그 말도 정정할 겸 하체를 이렇게 뜯었습니다. 알루미늄 주물은 오히려 진동을 잡아줘요. 진동 억제력도 높고. 이게 단순히 그 현가 질량을 줄이기 위한 뿐만 그건 아니에요. 사실 이거 알루미늄 통이잖아요. 네. 근데 철 절곡한 게 더 가벼워. 철로 이렇게 철로 만든 게 아니라 철판을 이렇게 꺾어서 만드는 거 있죠. 저 뒤에는 이따가 보실 텐데 네. 그게 알루미늄보다 더 가벼워요. 그래요? 그게 더 가벼워요, 무게 재보면. 근데 굳이 이게 통 알루미늄을 한 이유는 진동 억제. 이게 제가 알루미늄이 진동 억제 능력이 높다 이 말을 했던 이제 잘못 알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10년 전에 엔지니어들끼리 싸움이 있었어요. 그 싸움이 알루미늄파, 스틸파 이렇게 해서 둘이 싸움을 났는데 실제로 알루미늄 하체를 적용한 테스트 버전 자동차가 노이즈 차단? 로드 노이즈라는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들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로드 노이즈가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태를 보고 알루미늄은 진동 억제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지금도 현역에서 계신 엔지니어 분한테 직접 여쭤봤더니 알루미늄은 진동 억제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알루미늄을 적용했을 때 진동 억제 능력이나 로드 노이즈가 잡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하체를 만들 때는 스틸보다 더 높은 강성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스틸로 만든 하체를 똑같은 강성이 나오게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이게 버틸 수는 있지만 내구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나오지가 않아서 뭐 두세 달 만에 파괴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대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스틸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스틸 로우암보다 알루미늄 로우암 자체가 강성이 같은 게 아니라 강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강성이 높아져서 로드 노이즈가 줄어들었던 거고 진동 억제 능력 역시도 강성이 높아져서 생겼던 거예요. 저로 인해서 그 잘못 지식을 알게 되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프님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그분의 그 말 때문에 바꾸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뭐 이유가 있을까요? 말 때문이,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아니라 엔지니어의 말이었어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가 말한다고 해도 안 믿어요, 잘. 네네. 제가 정립이 안 되면 그 사람 말을 안 믿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예전에 알려주셨던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그리고 지금 현직에서 연구소에 계신 분한테 그분이 이제 하체만 설계하시는 분이니까 그분한테 여쭤봤죠. 그분이 그 논문에서 발췌한 옛날 논문이죠. 네. 그러니까 알루미늄 하체를 썼을 때 로드 노이즈가 줄어든 이유, 그러니까 두 개의 매질 갖고 테스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알루미늄 때문에 로드 노이즈가 줄어든 이유를 찾지는 못했대요, 그 논문에서도. 근데
그 엔지니어 분이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스틸보다 무조건 강성을 2배 이상 좋게 만든대요, 알루미늄은. 그렇게 했을 때 진동이 잡힌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알루미늄 때문에 잡힌 게 아니라 강성이 좋아져서 잡히는 거였어요. 알루미늄의 최고 장점은 경량화, 두 번째로 이제 부식에 매우 강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에 가끔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백화 현상을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알루미늄의 녹입니다. 근데 알루미늄의 녹은 표면에 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 자체에 산화층을 형성해서 더 이상 부식이 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 피막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에서 하얗게 녹이 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루미늄은 녹이 침투성이 아니라 표면에서 끝나요. 그리고 이어서 설명드리면 이제 하체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너클이나 로우암이나 텐션 로드나 이런 위치나 배치 자체가 현대차에서 보지 못했던 포지션이나 강성이에요. 볼 자체도 그렇고 엔드볼도 작은 사이즈를 가기 마련인데 볼 사이즈를 굉장히 키우고 부싱도 굉장히 큰 사이즈로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독일차에서 흔하게 보던 방식이거든요. 독일차에서 흔하게 보는 볼 사이즈고 부싱 사이즈인데 봤더니 이 로우암을 만든 회사가 CTR이라고 독일차 하체를 만들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도 자체적으로 회의가 된 건지 원래 독일차 하체를 만들던 회사에 발주를 해서 같이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그 회사 이름도 있고 모비스 마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그쪽에다가 오더를 한 것 같아요. 엔드볼이 이제 강성이 높아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길면 세져야 돼서 볼이 커져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 볼 사이즈를 요렇게 작게 가져가는데 이 녀석은 굉장히 크게 적용돼 있어요. 소재는 똑같고요. 소재는 이거 필로볼 까봐야지 되는데 근데 여기가 볼이면 이렇게 바짝 붙어야 되는데 이 간격이 넓다는 거는 이 볼 자체가 롱 스트링,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게 가져가면은 지지하고 있어서 로드에서 조금 유리해요. 그리고 이제 얘는 대표적으로 위에 위시본 형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싱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위시본의 정통 모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너클 역시 굉장히 거대한 알루미늄 덩어리를 갖다가 박아놨어요. 동급 대비 가장 긴 휠베이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체 설계 자체가 굉장히 강성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전 세대 대비해서 기가 스틸이나 울트라 강, 초고장력 강판 이런 사용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길다는 거는 가운데가 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보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 리무진 있잖아요. 리무진 차량들 보면은 막 그 건물에나 쓰이는 H빔으로 차체를 보강할 정도로 휠베이스가 길어질수록 차대 강성이 높아지고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은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운전하는 사람과 이 타이어랑 서스펜션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 직진 주행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동급 대비 휠베이스가 가장 긴 녀석인데 120kg를 감량을 했대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알루미늄을 아예 도배한 요 방식과 문이 총 5짝, 그러니까 트렁크, 앞뒷문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도어는 알루미늄 도어를 적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핫스탬핑, 초고장력 강판을 이제 예전에는 부분 적용했는데 A 필러 전체는 이제 초고장력 강판으로 변경이 됐고 그 주요 골격 부분은 다 초고장력 강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 강성은 올라가고 무게는 내려가는 굉장히 좋은 녀석입니다. 끝났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휠베이스 긴 거 있잖아요. 이 현대차에는 이렇게 긴 휠베이스 가진 차가 없잖아요. 아. 나 참. 아니 지금 조롱하셨죠 방금? 아니에요. 혹시 그럼 이것도 뗐는데 이거 왜 떼신 거예요? 이거 이제 투피스 브레이크 로터 자체도 이제 가운데는 알루미늄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적용하고 여기는 스틸.
알루미늄의 투피스 로터를 쓰는 게 보통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순정차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BMW에서도 이제 높은 등급 M 클래스나 AMG에서나 볼 수 있는 투피스 로터예요. 쉽게 흔하게 볼 수 있는 투피스 로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도 감량을 많이 해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볼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볼트가 이 허브에 내장되어 있고 너트로 조이는 방식인데 이 녀석은 독일 차처럼 볼트로 휠을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짜증 날 만한 요소가 하나 추가된 거죠. 그리고 좀 G80에서 조금 휠 튜닝 하실 때 튜닝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 휠 너트입니다. 휠 볼트. 휠 볼트가 예전에는 이렇게 사선 방식이었어요. 사선.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한 방식이었는데 이 녀석은 여기가 동그란 방식이에요. 휠을 지지하는 부분 자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래서 휠 튜닝을 했는데 순정 볼트를 쓰면은 그 휠이 파손되거나 떠는 문제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휠 튜닝을 하실 분들은 이 휠 볼트를 무조건 같이 바꾸셔야 됩니다. 무조건. 추가로 뭐 설명드릴 건 없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노블럭 4피스톤 캘리퍼를 적용했어요. 모노블럭이라는 거는 하나의 캘리퍼입니다. 몸체가 하나예요. 두 개를 쪼개서 가공한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붙이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의 통 알루미늄을 연삭해서 만드는 캘리퍼예요. 근데 이 캘리퍼는 특이하게 브렘보가 아니고 독일 회사 브레이크 캘리퍼 회사예요. 독일.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신기해요. 부품을 외국에서 이렇게 들여와서 생산한다는 게 사실 비용이 많이 비싸질 텐데 현대차가 이렇게 투자하고 이런 게 사실 조금 신기합니다. 중국 시장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LWB 롱 휠 베이스 차량을 굉장히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3 시리즈도 중국 버전은 롱 휠 베이스가 나와요. 3 시리즈가 3 시리즈, 5 시리즈, E 클래스 전부 다 중국 내부에만 존재하는 롱 휠 베이스 버전이 있어요. 롱 휠 베이스의 장점은 이제 일단은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 이제 안정적이고 직진 주행 안정성이 높아서 웬만한 요철 구간에서는 차가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내용들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역시. 역시. 자꾸 너무 당근이라고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라고 그냥 왜 해주세요. 왜 이 새끼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